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미국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겠죠. 간밤부터, 우리 시간으로 간밤부터는 이제 투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예측되는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꾸준히 이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여론조사상으로 분명히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 군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도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펜실베이니아가 상당히 우세한 지역으로 분류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경합 지역으로 바뀌면서 포춘에서 어떤 예측한 지금 현재 확보한 숫자는 270여 명대에서 252명으로 약간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간은 안갯소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포춘에서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96%로 확률로 지금 이길 것이다. 바이든이 이길 거로 얘기하면서 96%는 지금 뭐 사실 처음으로 하는 얘기라가 되겠고요. 이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가 될 확률이 지금 83%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소위 블루웨이브, 소위 이제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거를 이코노미스트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하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원은 그냥 어디나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99%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 변수만 없다면 무조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하원은 누구나 다 지금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상원도 가능성인데 상원은 전혀 다른 예측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부터 상원, 하원까지 민주당이 모두 싹쓸이를 하게 되는 블루웨이브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떤 예측을 또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선거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불복하는 거죠. 불복하고 그러니까 책정 확정이 안 되고 이제 각구 주 정부로 넘어가고 주 법원에 들어가서 그게 또 선거에 대한 영향을 미쳐서 또 워싱턴에 가서 투표하고 이럴 때까지 상당히 지리한 그런 거 가고 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엊그저께 텍사스에서 바이든 후보 지지하는 버스가 가니까 총 들고 막 이런 우리를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벌어다 보니까 저 아까 영상으로도 많이 보여줬지만 지금 유명 그 상품 팔고 뭐 좋은 물건 파는 데에 들어가서 지금 막 나무로 부딪히고 일부 쇠로도 부딪히고 막 막아갖고 못 들어가게 문 닫는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합판으로 거의 벽을 세우더라고요. 성벽처럼.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LA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아까 우리 연결했을 때도 뉴욕의 피프스 애비뉴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 뉴욕의 5번가와 결국 LA의 소위 로데오 거리가 딱 쌍벽을 이루는 그런 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우리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위는 뭐 평화 시위 정도로 생각하는데 미국은 완전 다른 판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전쟁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리게 되면 이런 뭐 반발 시위가 소요 사태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제일 큰 걱정이 거죠. 이런 코로나가 확산되는 데다가 일단 상점들이 문을 닫고 물론 이런 큰 어떤 그 명품 샵들 이런 것들이 문을 닫으면 그게 무슨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데. 그렇지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월마트가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을 닫고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싹쓸이 할 수도 있고 물건을 사재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스트리트닷컴 같은 데 일부 투자 전략가들은 코스트코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사야 될 타임이다. 왜냐하면 많이들 사러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코스트코 이제 가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월마트나 이런 데 보면 유리 전면들이 많이 있어갖고 막 깨질 염려가 있지만 사실 코스트코는 한번 가보시겠지만 그게 카지노랑 똑같거든요. 입구만 열려있지 다니면 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전할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은 그렇게 약간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최근에 코스트코가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을 빌미로해서 어떤 계기로 삼자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래서 클로락스 같은 경우도 뭐 사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뭐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죠. 네, 어쨌든 투자자들이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대선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선이 불러일으킬 변동성 장세에 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맞습니다. 이제 딱 오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다 걱정하시는 분도 많겠고요. 이게 관련돼서 하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증권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누가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 어떤 기업에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냐 많은 얘기 들으실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 주식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결론을 보면 오늘 반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 패닉입니다.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결과 나올 때도 흥분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더욱이 예측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 선거 딱 직후에요. 우리나라 미국 선물 시장이 열리기 막 시작했을 때 5%가 급락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루이틀 만에 주가는 다 회복했거든요. 만약에 변동성이 만약 걱정된다면 오히려 안정된 재무제표, 여기서 재무제 안정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보율도 많고, 예를 들어서 현금 보유도 많고, 캐시플로우도 좋고, 안정적인 어떤 재무비율도 좋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사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조적 변화 시대의 수혜주를 사라는 겁니다.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쇼핑이 됐건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고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우유를 지금 배달해서 먹는 거, 주문해서 먹는 게 이해가 안 됐던 사람들이 요즘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맞아요. 것들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지금 다들 미국 사람 워낙 뛰는 걸 좋아하는데 뛰지도 못하니까 자전거 타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의 변화에 안 바뀔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사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선거 결과 예측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선거 결과가 나면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선 이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웨이스트 오브 타임입니다. 완전 시간 낭비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에 어떤 것들이 좋아진다는 건데 여기서 좋아질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주가가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섹터에 정책적인 지지가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이 사업 환경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대체 에너지, 태양광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고 트럼프가 되면 의료보험이나 예를 들어서 방위산업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건 항상 바이든이 이기면 이제는 대체 에너지를 사겠다. 트럼프가 이기면 은행주를 사겠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런 쪽 섹터가 좀 좋아지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자라면 뭐 이런 흐름 이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기 투자라면 좀 큰 변동성에는 피해를 어느 정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투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종목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의 승리가 시장에 상당히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돼 보면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런 주식들이.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외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좋아하시건 바이든을 좋아하시건 간에 그냥 중립적으로 보시는 것이 계속 편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스티펠 증권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만약 압승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요. 카지노라든가 패스트푸드 그리고 대마초, 온라인 유통 등이 호재가 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흥미로운 것이 몬스터 베버리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료인데요. 이게 에너지 음료인데 인프라 투자를 하면 여행들을 더 많이 갈 수 있고 일하는 사람도 많이 다니면 이게 저도 처음 안 사시는데 편의점, 우리로 보면 영어로 보면 편의점인데 한국말로 보면 휴게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형 휴게소가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이나 이런 데 캐나다의 휴게소라는 거는 그 고속도로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버거킹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냥 약간 물건 파는 거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편의점으로 영어로 표현하는데 몬스터 음료의 절반이 편의점에서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팔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지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부양책에는 어찌됐건 돈이 나오기 때문에 타겟이나 월마트, 코스트코를 얘기하는 게 있겠고요. 의료용이라든가 레저용, 대마초의 어떤 합법화 이런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의 갈등이 완화되면 중국 사람들이 윌리조트나 이런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데도 놀러 올 수 있다면서 카지노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역시 레스토랑 브랜드 같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죠. 치폴레도 여기 들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누가 되든지 간에 아마존이 좋을 거라는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프 베조스는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서로 앙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또 트럼프가 되면 아마존이 큰일 날 것 같지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최근 4년 동안 제일 많이 올른 주식이 아마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경쟁력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 몇 가지만 꼽아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것도 베런즈에서 나온 기사를 한 다섯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코로나적 진단기 시장이 워낙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진단기에 관련해서는 에보트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금값이 약간 또 반등하고 있는데요. 달러나 유가는 어찌됐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좀 불안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금을 좋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몬 코퍼레이션을 얘기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5G, 애플 덕분에 5G에 대한 올해 이제 미국의 투자가 늘어나면 소위 여러 번 말씀드린 기지국 관련 사업들. 그게 이제 아메리칸 타워가 있는데 또 하나가 SBA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3개 말씀드리겠고요. 그 밖에 나머지들은 약간 작은 것들인데요. 로포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자통행이라든가 혼잡 반지 시스템 하면서 자동으로 어떤 차지하고 요금 받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하면서 어떤 산업용 설계 디자인하는 쪽인데 로포 테크놀로지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그리고 상업용 루핑이라 그래갖고 건물, 루프, 지붕이라든가요. 그리고 방수형 자재 이런 거를 하는 칼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5개를 베런드에서는 탑 5로 지금 정해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대선 관련 이슈들 함께 짚어보고 누가 되든지 간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용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